툭툭툭.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아니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적막했고 창호지 문 밖에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최 부자댁 안방 한 구석 병석에 누운 안방마님의 머리맡에서 규칙적이고 섬뜩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머슴칠성은 마루 밑에 웅크린 채 그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물이끼 냄새와 썩은 수초의 악취가 방 안가득 피워놓은 쑥 냄새를 집어삼키며 칠성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으나 귓가에 맴도는 그 축축하고 서늘한 항이는 옷깃을 파고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막눈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나 다름없는 놈입니다. 칠성은 속으로 수백 번이고 되뇌며 연부를 외듯 중얼거렸지만 젖은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점점 더 그가 숨어있는 문틈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산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물에 퉁퉁 불어버린 발이 방바닥을 디딜 때마다 나는 쩍쩍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칠성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며칠 전 연못에 빠져 죽은 며느리가 시집와 꽃 같은 나이에 요절한 젊은 아씨의 홀령이 분명했다. 칠성은 감고 있던 눈을 실눈을 뜨고 살짝 문구멍으로 방 안을 훔쳐보았다가 그만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서 있는 여인의 형상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물을 뚝뚝 흘리는 하얀 소복은 진흙과 수초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했다. 무엇보다 칠성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눈자위가 없이 텅 비어 검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퀭한 두 눈이 병들어 잠든 시어머니가 아니라 문 밖에 숨어있는 자신을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은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그 누구도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오직 저 문 밖에 비천한 머슴놈 하나만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칠성은 헉 하고 들이키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저주받은 능력.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망자가 보이는 이 지긋지긋한 귀한 귀이한 이 오늘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만 것이다. 칠성은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동네 어귀에 당산나무 아래 서 있는 목 없는 장수나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아이 귀신을 보는 일은 그에게 일상이었다. 그러나 칠성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이 본 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세상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거나 재수없는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돌팔매질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바보 흉내를 냈다. 남들이 허공을 보고 멍하니 있다고 혀를 찰 때 사실 그는 눈앞에서 춤추는 도깨비를 보고 있었고 혼자 넘어져 무릎이 깨질 때면 사실 발목을 잡아채는 지방령에게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칠성이 저놈은 등치만 컸지 실속이 없어. 밥만 축내는 멍청이야. 사람들의 비웃음은 오히려 칠성에게는 안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는 멍청한 웃음을 흘리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덕분에 최부자 닭머슴으로 들어와 입에 풀칠이나마 하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원안에 사무쳐 구천을 떠도는 저 여인의 귀기는 지금까지 보아온 잡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품고 있었다. 보이지 너는 내가 보이잖아.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칠성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배 골치 않고 잠만 재워주면 고마운 미천한 종놈일 뿐입니다.
칠성은 속으로 절규하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어느새 문이 스르르 열리며 방 안의 냉기가 마루로 쏟아져 나왔다. 젖은 소복자락이 문지방을 넘어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물 비린내와 함께 섞인 묘한 향냄새. 그것은 염습할 때 쓰는 향냄새였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신은 산 사람처럼 걷지 않았다. 마치 허공에 매달린 듯 스르르 미끄러져 다가와 칠성의 얼굴 앞에 그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었다. 물에 불어 터진 입술이 달싹거리며 다시금 속삭였다. 내 눈을 봐. 시침이 떼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보란 말이야. 그 순간 칠성은 억눌러 왔던 본능적인 공포와 맞서야만 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귀신과 눈을 마주쳤다. 텅 빈 눈구멍 속에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칠성의 뺨 위로 뚝 떨어졌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감촉에 칠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다. 여인은 칠성의 어깨를 앙상한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칠성아, 네가 보았지. 그날 밤 연못께서 내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물속으로 처박힐 때 너는 헛간 뒤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잖아. 칠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렇다. 그는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짓이었기에 더욱 무서워 외면했던 진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배가 아파 뒷간을 찾다가 연못가 쪽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A씨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었다. 그러나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전에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다. 나를 밀어버린 그 손, 그 차가운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 없어. 칠성아, 네가 내 한을 풀어다오. 이대로는 저승으로 갈 수가 없다. 내 몸은 차가운 물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나를 죽인 그놈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다리 뻗고 자고 있구나. 원혼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물기를 머금은 쇳소리로 변해갔다. 방 안에 호롱불이 미친 듯이 일렁거렸고 천장에 매달린 메주들이 툭툭 떨어지며 바닥을 굴렀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린 채 조아렸다. 아기씨, 살려주십시오. 저는 힘없는 종놈입니다. 제가 나서본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당해 멍석마리를 당할 것입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칠성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A씨의 원혼은 더욱더 칠성을 옥죄어왔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칠성의 목을 감싸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왔다. 썩은 물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차며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방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콜록콜록 밖에 누구냐? 밤이 깊었는데 무슨 소란이야? 병석에 누워있던 안방 마님이 가래 끓는 목소리로 잠꼬대처럼 물었다. 그 소리에 A씨의 원혼이 흠칫하며 칠성의 목을 조르던 머리카락을 거두었다. 귀신은 슬픈 표정으로, 아니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표정으로 잠시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입을 다물면 이 집안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내일 밤 자시지시 애 우물가로 오너라. 네가 오지 않으면 내가 널 데리러 가겠다. 섬뜩한 경고를 남긴 채 여인의 형상은 물안개처럼 흐릿해지더니 바닥에 흥건한 물자국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칠성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옷이 등에 달라붙어 찝찝하기 그지없었다. 마루 바닥에는 방금 전 귀신이 서 있던 자리에 시커먼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섰다. 새벽 달기 울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시간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여나 누가 이 광경을 보았을까 살폈지만 마당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만이 바람에 흔들리며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다. 이제 평온했던, 아니 평온한 척 연기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은 끝이 났음을. 죽은 애씨는 분명히 말했다. 자신이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범인들 또한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고 이 집안을 주시하고 있을 터였다. 만약 자신이 A씨의 말대로 나선다면 산 사람인 범인들의 표적이 될 것이고 모른 척한다면 죽은 귀신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퇴양난 앞에는 낭떠러지요. 뒤에는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었다. 칠성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주셨소? 차라리 눈을 파버리면 이 지옥 같은 것들이 안 보일까? 그는 헛간으로 돌아와 지푸라기 속에 몸을 파묻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A씨의 그 텅 빈 눈구멍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칠성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머슴의 손. 이 손으로 쟁기를 잡고 낫질이나 하며 살다갈 팔자라 믿었는데 이제 이 손으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한을 풀어야 한다니. 그것도 주인집 마름과 얽힌 어마어마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사건을 말이다. 칠성은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연못께서 보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억지로 잊으려 했던 그 끔찍한 잔상이 뇌리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A씨였고 다른 하나는 건장한 사내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여인의 웃음소리. 칠성은 그 웃음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집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고 밥을 짓느라 분주했고 최 부자는 사랑방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칠성의 눈에는 이 평화로운 풍경 위에 겹쳐진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지붕 위에는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안채로 들어가는 문지방에는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척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때 건넌방에서 나오는 마름, 마득과 마주쳤다. 마득은 칠성을 보자마자 묘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어이 칠성이, 어젯밤에 잠을 설쳤나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만. 혹시 밤새 도깨비라도 만난 게야? 마득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다. 칠성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짐짓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헤헤 웃어 보였다. 아이고 마름 어르신도 참. 제가 무슨 도깨비를 봅니까요? 배가 아파서 뒷간 들락거리느라 한숨도 못 잤습죠. 헤헤. 칠성은 코를 훌쩍이며 멍청하게 대꾸했다. 마득은 칠성의 반응을 살피듯 가늘게 눈을 뜨고 쳐다보더니 쳇 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다. 등신 같은 놈, 밥값이나 제대로 해. 마득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칠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득의 어깨 위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만 붙어 있다는 원위의 찌꺼기였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A씨의 말이 맞았다. 저놈이 범인이다. 그리고 저놈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공모자 첩실의 존재까지. 칠성은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바보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저 악귀 같은 놈들과 맞서 싸울 것인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귓가에 어젯밤 A씨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금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아기야, 단말마 같은 비명이
안채의 정막을 깨뜨렸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던 참모가 마루 위로 엎어지며 녹그릇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하얀 쌀밥이 마당의 흙바닥에 쏟아졌는데 그 밥알들이 꿈틀거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구덕이 때로 변하여 사방으로 기어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침 햇살이 비추자마자 구더기들은 연기처럼 타들어가며 지독한 노린내를 풍겼다. 안방에 앉아있던 첩실 옥나는 사색이 되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폭에서도 알 수 없는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아침 밥상에 구더기라니. 내 방 천장에서 썩은 물이 떨어지질 않나. 밤새 짐승 우는 소리에 잠을 샜는데 이제는 밥상까지. 옥나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참모의 뺨을 후려쳤다. 억울한 참모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옥난의 눈에는 공포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 서린 음산한 기운은 이제 하인들마저 수군거리게 만들었다.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맑아지는가 하면 멀쩡하던 닭들이 목이 비틀린 채 죽어나가기도 했다. 칠성은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옥난의 고함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죽여, 다 죽여버릴 거야. 바람 타고 들려오는 쇳소리 섞인 저주는 분명 죽은 아이씨의 목소리였다. 칠성은 도끼질을 멈추고 슬쩍 안채 쪽을 곁눈질했다. 옥난의 등 뒤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채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그녀를 노려보는 아씨의 원혼이 보였다. 원혼의 손톱은 옥난의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옥난은 오한이 든 듯 몸을 부르르 떨며 옷깃을 여미었다. 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끔찍한 형상이 칠성의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때 묵직한 군홧발 소리가 칠성의 귓전을 때렸다. 마름 마득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걸어오더니 칠성의 등짝을 지팡이로 쿡 찔렀다. 어이 칠성놈, 눈알이 왜 그리 뱅글뱅글 돌아가느냐. 내 놈이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줄 아는 모양이지. 마득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칠성이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칠성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마름 어르신 구경이라니요. 저는 그저 마님께서 노하시니 무서워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요. 헤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칠성은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 흉내를 냈지만 마득은 속지 않겠다는 듯 칠성의 턱을 지팡이로 들어 올렸다. 내 놈 그날 밤 기억나느냐. 연못가 헛간 뒤에서 내 놈의 집신 한 짝이 발견되었지. 똥 누러 갔다고 했나. 헌데 똥 누러 간 놈이 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쳤을까. 마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등등했다. 칠성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마득은 이미 칠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칠성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최대한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유, 그때는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 아파서 도깨비불 같은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서 혼이 나갔지 뭡니까요. 칠성의 대답에 마득은 코웃음을 쳤다. 도깨비불 흐흐. 그래, 차라리 도깨비를 봤다고 떠들고 다녀라. 허나 내 놈 주둥이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날엔 그날로 내 혀를 뽑아 개 먹이로 던져줄 테니 명심해라. 마득이 칠성을 핍박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며느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최부자댁의 재산을 노리는 옥난과 그녀와 내통하여 횡령을 일삼던 마득이 공모한 살인이었다. 며느리가 장부의 비리를 눈치채자 그들은 비 오는 밤 그녀를 연못으로 유인하여 밀어버린 것이다. 마득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으나 집안에 계속되는 궤변과 칠성의 미심쩍은 행동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득은 칠성을 아예 집에서 내쫓거나 사고로 위장해 처리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칠성에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노역을 시켰다. 오늘 안으로 뒷산의 아름드리 나무 5그루를 베어 오거라. 해지기 전까지 못 해오면 저녁밥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만 칠성은 군소리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해야 했다. 그의 등 뒤로 마득에 감시하는 시선이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칠성은 억울함과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숲속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는 수많은 잡귀들이 그를 보고 킬킬거리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최 부자 댁의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다. 최 부자는 며느리를 잃은 슬픔과 집안의 흉흉한 소문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 보존하고 있었다. 옥나는 그런 최 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날이 이 모든 게 며느리가 한을 품고 저승에 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한 무당을 불러 굿을 크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며느리도 좋은 곳으로 가고 집안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옥난의 말은 겉으로는 죽은 이를 위하는 척했으나 실상은 원혼을 항아리에 봉인하여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는 사악한 계략이었다. 최 부자는 힘없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고 마득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일 당장 옆 마을에 유명한 만신을 불러오겠다며 설쳤다. 구판이 벌어지면 모든 증거는 태워질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위기였다. 칠성은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다 마당에서 엿들은 이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이 없었다. 내일 구판이 벌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 자시지시가 되자 칠성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사랑채 뒤편 우물가로 향했다. 어젯밤 A씨의 원혼이 일러준 약속 장소였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물물은 검은 거울처럼 고요했다. 칠성이 우물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르는데 물 표면이 일렁이더니 쑥하고 창백한 손 하나가 올라왔다. 칠성은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곧이어 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함께 아씨의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왔느냐, 겁쟁이 녀석,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구나. 물 밖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나온 원호는 칠성 앞에 섰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칠성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서렸다. 아기씨, 내일 굿을 한다고 합니다. 놈들이 아기씨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작당을 했습니다요. 칠성의 다급한 말에 원호는 분노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안다. 그년과 그놈의 뱃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내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시간이 없다, 칠성가. 원호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장독대를 가리켰다. 부엌 뒷문 쪽에 늘어선 수십 개의 장독들. 저기, 저 세 번째 간장 독밑을 보아라. 그놈들이 나를 밀치고 나서 흘린 물건을 급히 숨겨둔 곳이다. 내 비녀와 놈이 며느리 밥에 타려 했던 비상 독약 봉지가 그 밑에 묻혀 있다. A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만 찾으면, 최 부자님께 보여드리면 놈들의 죄를 밝힐 수 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러나 장독대에 가까워질수록 칠성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장독대 옆 평상 위에서 누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마득이었다. 그는 술병을 끼고 앉아 장독대를 지키고 있었다. 마득 또한 본능적으로 혹은 죄책감 때문에 그 장독대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밤마다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것이다. 마득의 머리맡에는 몽둥이가 놓여 있었고 잠기가 밝은 그는 나무집 구르는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장독대 그늘에 몸을 숨겼다. 지금 당장 저기를 파헤쳤다간 마득에게 들켜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다. 게다가 장독대 주변에는 마득이 쳐놓은 덫인지
아니면 원한에 찬 기운 때문인지 날카로운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A씨의 원호는 마득을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마득의 품속에 있는 부적 때문인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악, 저놈 품에 있는 부적이 내 몸을 태우는구나. 원호는 고통스러워하며 칠성에게 애원했다. 칠성아, 네가 해야 한다. 산 사람인 너만이 저 부적의 힘을 뚫고 증거를 가져올 수 있어. 칠성은 난감했다. 마득을 제압할 힘도 없었고 몰래 가져올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득이 뒤척이며 눈을 번쩍 떴다. 누구냐, 거기 쥐새끼 같은 놈 썩 나오지 못해. 술에 취했으면서도 그의 감각은 짐승처럼 예리했다. 칠성은 숨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마득이 몽둥이를 집어들고 칠성이 숨은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마득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손들이 튀어나와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마득의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은 순간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담장 너머로 힘껏 던졌다. 탁! 소리가 나자 마득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고양이 놈인가, 마득이 시선을 돌린 사이 칠성은 잽싸게 몸을 굴려 헛간 쪽으로 피신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증거는 저기 있는데 괴물 같은 마득이 지키고 있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내일이면 무당이 와서 구판을 벌일 것이고, 그러면 A씨의 원호는 봉인되고 증거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칠성은 헛간 문틈으로 장독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몰래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누더기 옷을 움켜쥐며 결심을 굳혔다.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내가 미친 척하고 판을 뒤집지 않으면 나도 죽고 아씨도 영원히 구천을 떠돌 것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생을 바보로 위장하며 살아온 그의 영의력이 이제 생존과 진실을 위해 쓰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칠성은 어둠 속에서 며느리 귀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귀신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내일 대청마루에서 벌어질 구판은 단순한 구판이 아닐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가 뒤엉키는 피의 무대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밤바람이 스산하게 울부짖었다. 저 멀리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주금주금 하고 우는 듯하여 최부자댁의 밤은 더욱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날이 밝자마자 최부자댁 대문 앞은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울긋불긋한 깃발들로 뒤덮였다. 구슬 주관할 큰 무당 일명 만신 할멈이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서는 광경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행렬처럼 위압적이었다. 대나무 깃대 끝에 매달린 방울들이 짤랑거리며 쇠 긁는 소리를 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제상이 거대하게 차려졌다. 돼지 머리가 웃고 있는 제상 위로 떡이며 과일이 산처럼 쌓였지만 그 풍성함이 오히려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며 집안의 음산한 기운을 더욱 부추겼다. 칠성은 마당 구석 빗자루를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무당의 화려한 춤사위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 보였다. 무당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굶주린 아귀, 이 귀 형상을 한 잡신들이 제상의 음식을 탐내며 침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하다더니 진짜 신령이 아니라 잡기를 부리는 무당이었구나. 칠성은 속으로 혀를 찼다. 저런 무당이 구슬해봤자 며느리 아씨의 강력한 원한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돋구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 뻔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이것이 기회였다. 그 극심한 혼란만이 마득의 감시를 뚫고 진실을 파헤칠 유일한 틈새였다.
칠성은 빗자루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눈동자를 뒤집어 흰자위가 희번덕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리숙한 바보 칠성이 아니었다. 귀신 들린 척 미친 척, 그러나 그 속에 날카로운 비수를 감춘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마침 구판 준비를 지휘하던 마득이 칠성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놈 굿 준비로 바빠 죽겠는데 빗자루 내팽개치고 멍하니 서서 뭐하는 게야. 얼른 가서 물이나 더 길어오지 못해. 마득의 고함 소리에도 칠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마득의 뒤편 허공을 향해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다. 차라리 물이 낫지. 비 오는 날 연못물은 참으로 차가웠는데 안 그렇소. 칠성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그의 평소 걸걸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늘고 떨리는 마치 물에 젖은 여인의 목소리와 흡사했다. 마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칠성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느냐. 칠성은 초점 없는 눈으로 마득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마득의 소매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어라마름 어르신 옷소매가 져주셨네. 그날 밤처럼 축축하게 져주셨어. 흙탕물 냄새가 나요. 아주 비릿한. 칠성의 말은 비수가 되어 마득의 가슴에 꽂혔다. 그날 밤 며느리를 밀치고 난 뒤 헛간 뒤로 숨었을 때 그의 옷은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알 리 없는 그 사실을 눈앞에 멍청한 머슴놈이 읊조리고 있는 것이다. 마득은 등골이 오싹해져 몽둥이를 들어 올렸지만 내리칠 수가 없었다. 굿을 앞두고 부정을 탈까 두려웠던 탓도 있었지만 칠성의 눈빛이 너무나도 기이하여 마치 죽은 며느리가 그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미친놈이 더위를 먹었나. 저리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란 말이다. 마득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칠성은 멀어지는 마득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놈의 마음속 방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다음 차례는 안채에 숨어있는 첩실 옥란이었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갓 쪄낸 시루떡을 쟁반에 담았다. 그리고는 짐짓 심부름을 가는 척하며 옥란이 머물고 있는 별채로 향했다. 옥란은 구판의 소란스러움이 싫은지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칠성이 인기척을 내며 문 밖에서 헛기침을 했다. 작은 마님, 굿상에 올릴 떡을 좀 맛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요. 옥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었다. 누가 떡을 달라고 했느냐. 꼴 보기 싫으니 썩 치워라. 옥란이 칠성을 쫓아내려 할 때 칠성은 쟁반을 내려놓는 척하며 짐짓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떡에서 왜 쓴맛이 나지? 꼭 비상 독약을 탄 것처럼 혀가 아리사릿한 게. 그 순간 옥란의 손에서 거울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옥란의 비명처럼 들렸다. 옥란은 사색이 되어 칠성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 지금 무슨 소릴? 짓거리는 개냐 비상이라니. 내 놈이 뭘 안다고. 칠성은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는 그저 꿈에 아이씨가 나와서 자꾸 흰 가루를 밥에 타는 걸 보여주길래 그게 자꾸 헛것으로 보여서. 칠성의 말에 옥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흰 가루. 그것은 그녀가 마득을 시켜 구해온 비상이었다.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 밥에 타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연못으로 유인해 죽인 것이었다. 그 은밀한 살해 계획을 이 천한 머슴이 알고 있다니. 옥난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칠성은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던졌다. 그런데 작은 마님 뒤에 누가 서 계시네요. 머리가 아주 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옥나는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다.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불안이 커질수록 감시는 소홀해질 것이고 오늘 밤이 바로 결전의 시간이 될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구판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무당은 작두를 타기 위해 펄쩍펄쩍 뛰었고 징소리와 북소리는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듯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하러 몰려들어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칠성은 이 혼란을 틈타 다시 장독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득은 낮의 충격 때문인지 아니면 구판의 시끄러움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들이키고 있었다. 그는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풀려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며느리 귀신을 불렀다. A씨,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놈들의 혼을 완전히 빼놓아야 합니다. 그러자 칠성의 곁으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며느리의 원혼이 나타났다. 그녀의 원한 서린 눈빛이 구판을 향해 번뜩였다. 그래, 내 곡소리를 들려주마. 저 가짜 무당의 꽹과리 소리 따위는 묻어버릴 진짜 저승의 곡소리를. 순간 구판의 징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처연한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커져 대청마루 밑에서 지붕 위에서 아니 사방팔방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산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뼈를 긁는 듯 단 섬뜩한 울음소리였다. 무당이 춤을 멈추고 방울을 떨어뜨렸다. 작두 위에 올라서려던 제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칠성이 사람들 틈에서 튀어나와 짐짓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며 소리쳤다. 아이고, 억울해라. 시집 온 지 3달 만에 물귀신이 되었네. 아이고, 내 비녀 내놔라. 내 목숨 내놔라. 칠성의 목소리는 귀신의 곡소리와 기묘하게 섞여 들어가며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연기였으나 동시에 접신 지혜션에 가까운 몰입이었다. 마득은 술병을 놓치고 귀를 틀어막았다. 저놈이 귀신을 불렀어. 닥치란 말이다. 마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칠성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구슬 보러 온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통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구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옥나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최 부자마저 방문을 열고 나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무당은 이건 구수로 풀 수 있는 원한이 아니다. 큰일 났다. 며 도망칠 채비를 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모든 시선이 미친 듯이 날뛰는 칠성과 도망치려는 무당에게 쏠려 있을 때 칠성은 잽싸게 몸을 낮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장독대 뒤편으로 기어 들어갔다. 마득은 공포에 질려 마당 한가운데서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느라 장독대를 비운 상태였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3번째 간장 독을 잡았다. 성인 남성 혼자 들기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독이었지만 지금 칠성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났다. 조금만 더. 그는 이를 악물고 독을 옆으로 밀어냈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났지만 구판의 아수라장 소음에 묻혔다. 독이 밀려나고 드러난 땅바닥은 주변 흙과 달리 색이 짙고 푸석했다. 칠성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한 뼘 정도 파내려 갔을 때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칠성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흙을 털어내자 헝겊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와 함께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은비녀가 드러났다. A씨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예물, 그리고 그 밑에는 마득이 숨겨둔 독약 봉지가 썩지 않은 채 그대로 묻혀 있었다. 찾았다. 칠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다. 내 놈, 거기서 뭐 하는 개냐?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 칠성이 고개를 돌리자 횃불을 든 마득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판의 혼란 속에서도 기어이 칠성의 부재를 눈치채고 따라온 것이었다. 마득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뭘 파내나 했더니 기어이 제 무덤을 파고 있었구나. 마득이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한 발짝 다가왔다. 칠성은 증거물을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담벼락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는 품속의 증거를 꽉 움켜쥐며 천천히 일어섰다.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정면 승부였다. 마당 쪽에서는 여전히 A씨의 원혼이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있었고 칠성의 등 뒤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낯을 치켜들고 있었다. 창강 날카로운 파여름이 밤 공기를 갈랐다. 마득이 휘두른 낫이 칠성의 머리통 대신 칠성이 기대고 있던 장독 뚜껑을 박살냈다. 깨진 독틈으로 시커먼 간장이 튀어올라 마득의 얼굴에 피처럼 흩뿌려졌다. 칠성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굴려 바닥을 기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금속성의 바람이 목덜미에 솜털을 곤두세웠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기어이 마득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다시 낫을 치켜들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뒤집혀 흰자위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부글거렸다. 칠성은 품속에 아는 증거물을 목숨처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바로 그때 칠성의 귓가에 차가운 입김이 불어왔다. 오른쪽으로 피해라. A씨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칠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었다. 휙! 마득의 낫이 허공을 가르며 칠성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중심을 잃은 마득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 칠성은 전 먹던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으억! 마득이 장독대 위로 넘어지며 와장창 소리와 함께 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 소라는 구판의 꽹과리 소리마저 뚫고 들어갈 만큼 요란했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밝은 불빛이 있는 마당 쪽으로 내달렸다. 살려주시오. 살인이다. 사람 살려. 칠성의 절규가 구판의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굿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칠성에게 꽂혔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 그리고 품에 안은 기이한 보따리.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탈출한 망자처럼 처참했다. 뒤이어 낫을 뜬 마득이 악귀 같은 형상으로 뛰쳐나왔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집안의 보물을 훔쳐 달아난다. 마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자신의 사리를 도둑잡기로 위장하려 했다. 하인들이 웅성거하며 칠성을 막아서려 했다. 그러나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곧장 최 부자가 앉아있는 대청마루 앞으로 뛰어들어 털썩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님, 도둑은 제가 아닙니다. 도둑은 저놈입니다. A씨를 죽이고 집안의 재물을 탐한 진짜 도둑놈이 저기 있습니다. 칠성은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어헤쳤다. 흙 묻은 헝겊이 벗겨지자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비녀와 누런 종이에 쌓인 흰 가루 봉지가 드러났다.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비녀는 며느리가 시집올 때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다. 이게 어찌 내 놈 손에 있느냐. 최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려 하자 마득이 들이닥쳐 칠성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대감마님, 듣지 마십시오. 저놈이 A씨의 무덤을 파헤쳐 훔쳐온 것입니다. 제가 저놈을 당장 쳐 죽여 마득이 낯을 들어 칠성을 내려치려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구판을 밝히던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획 하는 소리와 함께 꺼져버린 것이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하늘에 뜬 창백한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었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다. 그리고 칠성의 몸이 기괴하게 꺾이기 시작했다.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팔다리가 제멋대로 비틀리더니 칠성의 입에서 칠성의 것이 아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버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맑고 슬픈 죽은 며느리의 생전 목소리 그대로였다. 최 부자는 비녀를 쥔 채 얼어붙었다. 마득 또한 칠성의 뒷덜미를 잡은 손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칠성 안이 칠성의 몸을 빌린 며느리의 원혼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양반과 여인의 기품 있는 자태가 칠성의 몸에서 흘러나왔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득을 바라보았다. 아니, 노려보았다. 마르마, 네가 그날 밤 내게 그랬지. 이 집안의 재물은 다 우리 것이 될 테니 너만 사라지면 된다고. 차가운 연못 물에 나를 밀어넣으며 네가 지었던 그 비열한 웃음, 내 뼈에 사무쳐 잊히지가 않는구나. 칠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마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건 말도 안 돼. 귀신이다. 귀신이 씌었어. 원호는 시선을 돌려 방문 틈으로 숨죽여 훔쳐보고 있던 첩실 옥란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리고 너, 옥란아, 네가 시켰지. 비상을 구해오라고. 밥에 타서 나를 병들어 죽게 만들라고. 그 비상이 바로 여기 있다. 원호는 바닥에 놓인 흰 가루 봉지를 가리켰다. 이 가루를 짐승에게 먹여보아라.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마당에 있던 개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다가와 가루를 핥으려 하자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개를 쫓았다. 옥나는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저 머슴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발악했지만 그녀의 치마폭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며느리가 죽던 날 사라졌던 옷가락지였다. 옥란이 며느리의 시신에서 몰래 빼내어 숨겨두었던 것을 극도의 공포 속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다. 비녀 독약 그리고 옷가락지. 굿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며느리의 비녀와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번갈아 보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오열을 토해냈다. 내 눈이 멀어 집안에 독사를 키웠구나. 내 며느리를 죽인 원수들이 내 품 안에 있었다니. 최 부자의 분노는 천둥처럼 마당을 울렸다. 여봐라. 당장 저놈과 저 년을 포박해라.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다. 주인 어르신의 서슬, 퍼런 호령에 멍하니 있던 머슴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득과 옥란에게 달려들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다. 마득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낫을 휘둘렀다. 그 기세가 워낙 흉포하여 머슴들이 주춤하자 마득은 틈을 타 대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몇 발자국 못 가서 허공에 무언가에 걸린 듯
쿵 하고 처박혔다. 칠성의 눈에는 보였다. 수많은 원혼들, 마득이 그동안 괴롭히고 착취했던 소장농들의 영혼과 아씨의 원혼이 합세하여 그의 발목을 휘감고 있었다. 못 간다. 넌 절대 못 간다. 아씨의 원혼이 칠성의 입을 통해 싸늘하게 선고했다. 넘어진 마득의 위로 머슴들이 덮쳤다. 밧줄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았고 마득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옥난 또한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 나왔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옷은 흙바닥에 끌려 엉망이 되었고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칠성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다. A씨의 원혼이 칠성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칠성은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눈앞에는 포박당한 채 무릎 꿇린 마득과 옥란,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통곡하는 최 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곁 허공에는 A씨의 영혼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젖은 소복 차림의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다. 생전에 곱고 단아한 모습으로 돌아온 A씨는 피눈물 대신 맑은 눈물을 흘리며 최 부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었다. 비록 최 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통곡 소리가 며느리의 영혼에 닿은 듯 했다.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마득의 어깨를 내리쳤다. 내 놈을 믿고 집안 살림을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 놈이 사람이냐. 마득은 고개를 쳐박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옥나는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날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귀신에 홀렸던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최 부자는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다. 듣기 싫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에 넘겨 법대로 다스릴 것이다. 사약이 내려지든 참형을 당하든 너희가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최 부자의 단호한 처결에 옥나는 절망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구판의 소라는 사라지고 이제는 죄인들의 신음소리와 사람들의 탄식만이 남았다. 만신 할멈은 구판이 엎어진 것을 보고 슬그머니 짐을 싸서 도망친 지 오래였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떠있는 아씨와 마주쳤다. 아씨는 칠성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제야 짐을 벗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칠성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억울함을 풀고 간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해져 왔다. 칠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날 밤 최 부자댁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죄인들은 헛간에 갇혀 밤새 울부짖었고 최 부자는 며느리의 빈소에서 밤을 새웠다. 칠성은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물 떨어지는 소리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도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임을 직감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듯 칠성의 운명에도 그리고 이 집안에도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원혼들이 떠돌고 있으며 자신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댁 대문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관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붉은 오라를 들고 들이닥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죄인들의 말로를 지켜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밤새 헛간에 갇혀 공포와 추위에 떨던 마득과 옥나는 포승줄의 굴비 엮이듯 묶여 끌려 나왔다. 마득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몰골이었고
옥나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집안을 갉아먹던 암덩어리를 도려냈다는 후련함도 엿보였다. 내 집안을 망친 저 흉악한 것들을 당장 끌고 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제하라. 최 부자의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죄인들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천벌을 받을 놈들,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그 소란 속에서 마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끌려갔고, 그렇게 최 부자 댁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는 아침 햇살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마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칠성은 조용히 뒤뜰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밤에 그 치열했던 사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연못은 평온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산새 한 마리가 연잎 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칠성이 연못께 서서 가만히 수면을 응시하자 물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피어올랐다. 더 이상 물에 젖은 흉측한 몰골도 피눈물을 흘리는 원귀의 모습도 아니었다. 시집올 때 입었던 고운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생전에 아름답고 단아했던 A씨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돌았고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다. A씨는 칠성을 향해 사뿐히 절을 올렸다. 입을 떼지는 않았으나 칠성의 마음속으로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맙네 칠성아. 자네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편안히 갈 수 있게 되었어. 내 시부모님을, 그리고 이 집안을 잘 부탁하네. 칠성은 콧날이 시큰해져 고개를 숙였다. 아기씨,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다음 생에는 명긴 사람으로 태어나서 백년해로하시고 복만 누리며 사십시오. 칠성의 진심 어린 배웅에 A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여 칠성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마저 녹여주었다. 이윽고 그녀의 몸이 수많은 납이 때로 흩어지는가 싶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칠성은 나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평생을 귀신을 보며 공포에 떨며 살았지만 이토록 아름답고 평온한 이별은 처음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귀한 귀이한 단순히 저주가 아님을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때 안채에서 칠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자가 그를 찾고 있었다. 칠성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최 부자는 평소의 근엄한 표정 대신 깊은 회한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칠성을 맞이했다. 방 안에는 비단 보자기와 엽전 꾸러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최 부자는 칠성에게 자리를 권하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칠성아 앉거라. 내가 너를 불렀다. 칠성이 쭈뼛거리며 무릎을 꿇자 최 부자는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며느리를 죽인 원수놈들에게 속아 살았을 것이다. 네가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그토록 깊은 속내와 기질을 감추고 있었을 줄이야. 내 눈이 어두워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최 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 부자는 칠성 앞에 놓인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관에 등록된 칠성의 노비 문서였다. 이것을 보아라. 최 부자는 화로의 불길 속에 문서를 던져 넣었다. 종이가 순식간에 타오르며 재로 변해갔다. 오늘부로 너는 자유인이다. 면천 애미한 잔을 허하노라. 그리고 여기 있는 재물은 네가 내 집안을 구한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이것으로 논밭을 사고
기와 집을 지어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라.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뼈가 굵은 칠성에게 양인이 되고 재물까지 얻는다는 것은 꿈에서나 바랄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칠성은 묵묵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쌓여있는 재물을 향해 정중히 손을 내저었다. 나리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제게 면천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놈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이 재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최 부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재물을 마다하느냐.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왔는데 편안히 살고 싶지 않단 말이냐.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대감마님,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곳에 머물며 편안히 살려 하면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원혼들 때문에 집안이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이번 일처럼 마님댁에 또 다른 화를 불러올까 두렵습니다. 칠성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A씨의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소문이 영계 링제에 퍼졌는지 벌써 담장 너머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잡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칠성은 자신이 정착할 팔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저 바람처럼 떠돌며 발길 닿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인 듯 합니다. 칠성의 단호한 태도에 최 부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어찌하겠느냐.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특한 놈이로다. 허나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노잣돈이라도 넉넉히 챙겨가거라. 최 부자는 억지로 엽전한 꾸러미와 보찜을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다. 칠성은 감사한 마음으로 큰절을 올리고 사랑방을 나섰다. 칠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옷까지 몇 벌과 집신, 그리고 최 부자가 준 엽전 꾸러미를 보찜에 쌌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곰팡내 나고 비좁은 방이었지만 막상 떠나려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다. 마당으로 나오자 하인들이 나와 그를 배웅했다. 한때 그를 바보라고 놀리던 동료들은 이제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 형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가서도 몸성히 지내십시오. 칠성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빙그레 웃었다. 다들 잘 있게나. 혹시라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 말고 막걸리라도 한 사발 떠놓으시게. 그러면 귀신도 좋다고 물러갈 테니. 농담 같은 칠성의 말에 하인들은 울다가 웃었다. 대문을 나서자 넓은 신장로가 펼쳐져 있었다.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가을바람이 칠성의 옷자락을 시원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칠성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가 달랐다. 종놈 칠성이 아닌 자유인 칠성으로서 마시는 첫 공기였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지팡이를 휘휘 돌리며 길을 재촉했다. 그때 길가 버드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는 꼬마 아이 하나가 칠성의 눈에 들어왔다. 댕기 머리를 딴 아이는 칠성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물론 산 사람이 아니었다. 발이 없이 허공에 떠있는 아이 귀신이었다. 칠성은 모른 척 지나가려 했으나 아이가 쪼르르 따라오며 칭얼거렸다. 아저씨는 나 보이지? 우리 엄마 좀 찾아줘. 내가 잃어버린 꽃신 한 짝만 찾아주면 갈게. 응. 칠성은 멈칫했다가 피식웃음을 터뜨렸다. 에헤이 이놈의 팔자야. 대문 나서자마자 또 시작이구나. 그는 짐짓 귀찮은 척하면서도 걸음을 늦춰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었다. 그래, 그 꽃신이 어디 있는데 저 고개 너머 장터에 있냐. 칠성이 허공에 대고 말을 걸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칠성은 이제 그런 시선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길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하늘이 자신에게 귀환을 준 이유일 것이다. 칠성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의 보찜 자라기 바람에 펄럭였고 그 옆에는 어느새 꼬마 귀신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귀신 보따리를 인 아주머니 귀신이 옹기종기 모여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떠돌이라 불렀으나 훗날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암행어사보다 더 용한 귀신 잡는 칠성도사라 칭송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숨겨진 악행이 드러나며 한 맺힌 영혼들이 위로를 받았으니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팔도강산을 유람하게 된 것이다. 칠성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잠 못 이루는 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듣는 옛날 이야기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